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문학 단원 대단원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시험 보기 마지막 영상이네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심정으로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원 평가 세 작품 가지고 먼저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가시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시인의 시고, 나시는 안도현 시인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시시는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네, 이렇게 세 시를 가지고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다와 달리 흰 바람벽이 있어와 달리 가와 나는 자연물을 소재로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 맞죠? 두 작품 다 복숭아나무와 산불이 일어난 후에 숲의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달라진 인식의 변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니까 1번 지우고요. 자, 나다와 달리 가는 경어체 활용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어체, 존댓말, 동결어미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 활용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독백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럼 2번도 지울게요. 자, 나와 달리, 자, 간격입니다. 나와 달리 가다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형상화한다 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가에는 벌써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흰 꽃, 분홍 꽃, 이런 식의 색채 이미지 있고요. 흰 바람벽이 있어 어떻습니까? 흰 바람벽, 그리고 뭐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있네요. 그런데 간격에서는 특별히 색채 이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나와 달리 가다는 색채 이미지, 시적 상황 형상화한다. 맞습니다. 3번 지우시고요. 자, 가와 달리 나다는 화자가 인지하는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다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겠죠. 화자가 인지하는 대상을 병렬적으로 외롭고 순수하고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들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나열한다라는 거 결국 동등한 위치에서 나열하는 거니까 열거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는 맞아요. 그런데 나시에서 우리 열거 찾을 수 있나요? 간격에서 열거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으로 가볼게요. 가나다 모두 시적 대상에 시선을 두고 그 대상, 그로부터 촉발되는 시상 전개한다. 가는 복숭아나무, 나는 산불 이후의 숲, 그리고 다는 흰 바람벽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다에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어 나왔네요. 수천의 빛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해서 수천의 빛깔은 흰 꽃과 분홍꽃 사이에 있는 대상의 본질에 해당되는 타인의 진정한 참모습이었죠. 맞네요. 1번 지울게요. 자, 간격에서 울창창한 숲, 울창하다 할 때 그 글자입니다. 그걸 2번 반복해서 굉장히 울창한 숲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나무 하나하나 개개인이 모여서 이룬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시련과 위기가 산불이다. 이거 얼핏 3번을 답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C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 숲을 멀리서 보고 있을 땐 몰랐다 쭉쭉쭉쭉쭉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좁은 간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산불이 나서 모든 나무가 다 타서 없어졌죠. 그 밑둥만 남아있는 그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불은 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시련과 위기. 맞습니다. 이런 시련과 위기가 한번 있어야지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당한 간격, 거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이거를 산불에다가 비유한 것이니까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였습니다. 맞죠? 네, 지울게요. 자, 초생딸 그리고 바구지꽃은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회상의 매개. 얼핏 이 시를 공부하지 않고 보면 맞는 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초생딸 바구지꽃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예, 외롭고 순수한 존재들이고, 결국 화자가 동일시하는 화자의 삶과 화자가 담고 싶어하는, 화자가 동일시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다의 표현상의 특징 물어봤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가는 종결어미, 특정 종결어미 반복했어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비읍니다가 반복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가에서는 어순의 도치로 시상을 마무리했다라고 했는데, 도치법, 의도적으로 어순 바꾸는 것이었죠. 어디 있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원래 우리말 어순으로 본다면 주어 저녁이 오는 소리를 목적어 들었습니다 하는 서술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1, 2, 3이 정상입니다. 뭐 가만히 있는 수식어니까 빼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이죠. 원래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서술어를 앞으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운을 주기 위해서 어순을 변경한 전형적인 도치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도치로 시상 마무리했다. 맞네요. 자, 나 볼게요. 명사형 종결. 명사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명사로 문장을 마무리한다. 자, 근데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나시 볼게요. 자, 몰랐다, 알았다. 여기 뭐 굳이 있다면 여기 사이 정도 하나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나는 명사형 종결을 통해서 시적 대상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명사형 종결이 아주 어설프게 나타나 있고 그게 시적 대상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답이 3번인데, 전형적인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시는 여러분들 필기 안 하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목월 시인의 청로루라는 시가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명사로 끝났어요. 뒤에 서술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쭉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명사로 시를 의도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간격은 그런 시, 확연하게 서술어를 생략하고 일부러 명사로만 끝낸 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는 흰 바람벽이 있어는 향토적 정감을 지닌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뭐 그런 바구지꽃, 뭐 짝새, 이런 것들이 일단 고향을 향토적이라는 게 시골 느낌 나는 뭐 전원의 뭐 이런 느낌을 고향향 토자 써가지고 고향의 느낌이 나는, 옛날 고향 시골 전원의 느낌이 나는 소재들을 향토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바구지꽃, 짝새 이렇게 시골에서 전원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여기 심리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바구지꽃, 짝새, 초생딸 이런 것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화자의 고결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4번도 지워주세요. 만약 3번이 없다면 4번도 약간 답에 가까운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는 현재형 어미 반복하고 있다. 네, 그렇죠. 흰 바람벽이 있어는 자 볼게요. 예, 오고 간다.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현재형 시어로 문장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뭐 답은 3번으로 찾았지만 5번에서 이거 모의고사 같은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바로 내가 마치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은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형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흰 바람벽이 있어의 주인공 화자랑 같이 있는 듯한 옆에서 목소리를 듣는 듯한 현장감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4번 문제 볼게요. 예,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란 간격을 잃고 토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화자는 타인이 지닌 참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부터 타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복숭아나무의 비유 너무 화려해서 흰꽃 분홍꽃을 한꺼번에 피우는 복숭아나무를 통해서 나 저 나무는 별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참모습이 있었던 복숭아나무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맞네요. 네, 맞으니까 지울게요. 자, 체린이 얘기 잘 들어볼까요? 그래, 처음에는 복숭아나무를 오해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나무라는 거 발견하지. 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부분 잘 보면 멀리서 보면 대상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얼핏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본문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 부분도 볼게요. 흰 꽃과 분홍 꽃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내가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생각하면서 멀리로만 지나쳤어요.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 다양한 참모습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이덕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이고 수능에 나오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오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멀리서 보고 그 수천의 빛깔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가까이 가야지 알 것 같은데 이 시가 특이하게 그 대상의 진가를 멀리서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체린이의 말을 보면 멀리서 보면 대상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나이덕의 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요거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예, 간격. 나는 어떤 개별 대상의 참모습이 아니라 개별 대상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의 참모습을 탐구한 작품이다. 그렇죠? 나무가 개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예,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꾸릴 때 적절한 거리가,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맞죠? 자, 진아의 얘기 볼게요. 공동체의 참모습은 개별 대상들 사이의 간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관계의 본질을 관계가 파괴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시상이 참 독특한 작품이었어.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왠지 거친 말, 틀린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을 4번으로 아마 찾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좀 전에 얘기했어요. 산불은 여기 보면 산불이 공동체의 위협을 파괴하는 시련과 위기다. 이런 시련과 위기를 겪은 후에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시상의 작품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것도 지워줄게요. 자,
마지막 태우, 맞아, 간 알을 통해서 타인의 참모습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배움이 있었던 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다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이었으니까 5번도 맞으니까 지워줄게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흰 바람벽이 있어요.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쉽습니다. 그냥 답 빨리 찾아볼게요. 몇 번이 답인가요? 4번이 답이죠. 현재의 삶을 극복한다? 지금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운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신데 웬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주나요? 다 틀린 말이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5번을 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5번에서는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화자는 외로운 삶을 하늘이 주신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그것을이라는데, 여기 이제 고통이라는 말. 사실 외롭고 쓸쓸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내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하면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오답이 있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도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 B, C, D 위에 다시 안 올라갈게요. 자, 답이 3번인데 3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눈에 보이나요? 이 흰 바람벽에 보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아내였고 전쟁 중에 헤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만약 흰 바람벽이 있어를 영상으로 연출한다 라고 했을 때 적절한 거, 이건 또 가장 적절한 겁니다. 영상으로 연출했을 때. 자, 1번 화자가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이니까 진취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시였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초반과 후반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초반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니까 음악도 좀 쓸쓸하고 절망적인 그 초반에는 쓸쓸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후반은 어때요?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난 다음에 고결한 삶의 의지를 다질 땐 좀 뭐 희망적이거나 어떤 의지적인 그런 음악이 깔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1번은 세모. 자, 2번 짝새와 당나귀가 중요한 소재. 뭐 나름 중요한 소재, 화자가 동일시하는 소재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울음소리를 꼭 들어야 하나요? 말도 안 되죠? 2번 지우시고요. 자, 넓은 방에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화자의 모습을 조명을 사용해 부각해. 이거 얼핏 읽으면 맞는 말 같아요. 선생님 처음에 3번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나요? 넓은 방 아니죠. 화자를 조명을 사용해 부각하는 건 맞겠지만 넓은 방이 아니라 좁은 방이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흰 스크린을 준비해서 배추를 씻고 있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비추고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을 찍어두자. 그렇죠. 흰 바람벽이죠. 흰 바람벽이 결국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스크린을 띄우고 거기서 엄마의 모습을 물에 배추 씻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식으로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지우시고요. 5번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글자들의 내용을 차분한 여자 목소리? 이거 화자의 내면 의지 다지고 있는데 웬 여자의 목소리? 화자가 남성이라는 거는 벌써 드러나 있잖아요. 뭐 떼그른 와이셔츠, 뭐 떼그른 셔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화자가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닌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네요. 답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찾기였네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렸지? 네, 맞죠? 4번. 네, 맞는 말 해놓고. 답이 4번이었습니다. 흰 스크린을 준비해서 어머니의 모습 찍어두고 흰 바람벽을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을 찍어두자 영상으로 적절하겠죠. 답 4번이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선생님이 빨리 끝내려고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위시의 태도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답이 두 개가 보일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예. 이 작품은 시대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를 쓴 의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죠? 바로 소시민적 삶의 자세를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 자기의 삶의 자세를 자조하면서 결국 반성하고 있는 시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예, 맞죠? 사소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분개하는 모습 반성하는 것 맞습니다. 맞으니까 지울게요. 자, 과거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가 니은이었네요. 네. 과거에는 자신이 지금과 달랐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사소하게 거지 없는 일을 했어. 라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과 달랐다라는 부분 틀렸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생략할게요. 예, 마지막입니다. 왕궁의 음탕함에 담긴 함축적 의미. 사실은 진짜 왕궁을 나오면서 조선시대 왕조들이 음탕했다라는 내용 쓰려고 이 시 쓴 거 아니겠죠? 여기 왕궁은 바로 현재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권력자들이 이 시 1965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있고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당시에 그 부도덕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쓴 시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권력자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걸 왕궁의 음탕함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아마 많이 처음 2학년 올라와서 보는 시험이라 떨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실력은 최대로 그리고 실수는 최소로 하고 기분 좋게 시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